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 실종 실무그룹이 전후 한국인 납북자 2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구가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늘었는데 유엔 관계자는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라며 북한 당국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최근 공개한 123회기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한국인 납북 피해자 2명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동해상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된 남풍호 선원 백동현 씨와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된 금융호 선원 김웅원 씨입니다. 이들 피해자 가족의 유엔 진정서 제출을 지원한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는 8일 VOA에 백 씨와 김 씨가 전후 납북자 중 미기환자 516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십 년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납북 후에 전혀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시고 사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셨고 저희랑 이제 인터뷰를 해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셨고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생사 확인 등 정보 요청을 한 피해자 통보문 건수는 이번 2건을 포함해 최소 330건으로 늘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 중 하나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유형은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납북자에서부터 한국군 포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를 비롯해 현재 북한에 영유 중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북한에서 가족이 강제 실종된 탈북민들, 1970년 북한군에 납포된 한국 해군 I-2호 방송선 승조원 2명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북한의 대해서 체제를 논하기 앞서가지고 아니 어떤 체제이든 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사실은 그만큼 이제 그 역사가 70년이 넘게 북한 정권이 이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UNWGI에 대해서도 이런 지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이제 계속 UN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특히 강제실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유엔에 진정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북한 내 정치범과 그 가족 등 주민들이라며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인 백태용 미국 하와이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북한 지도부의 전향적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정상사회가 아니거든요. 그 인권 침해를 사회 시스템의 중심으로 만약 놓는 경우라면 그 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좀 더 개방된 태도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최초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했고 올해 채택한 결의안은 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이유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강제실종 문제의 공개적 언급마저 꺼리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 등을 위협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는 미국을 비롯해 동맹과 전 세계 협력국들을 위협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에도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첩보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목격한 대로 북한은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의한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일반인들이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고 한국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태세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고위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이들 나라들과는 정보전 분야에서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클 스투드먼 해군 소장은 7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정보국가안보동맹 INS가 주최한 전화대담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Chinese, Russians, North Koreans, Iranians, every day is a day of war in terms of the continuous struggle for advantage and disadvantage for influence. And this is where we may be failing to see the real danger. 스투드먼 정보국장은 그러면서 적성국의 이런 위험성은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증대했지만 미국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우주 영역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은 일상적인 것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드먼 국장은 또 영내 문제를 대처할 때 여러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관여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며 동맹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유사시 실시간으로 변하는 역동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세워놓은 전쟁 대비 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전을 이행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잠재적 무력 충돌 상황에 대해 영내 전략적 경보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묻는 찰스 알렌 전 미국 국토안보부 정보 분석 담당 차관의 질문에는 모든 전략적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정보량에 대해 만족한다면서도 수집 정보를 토대로 정책 당국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m reminded of the Kissinger quote about, well, you've given me warning, but you haven't persuaded me. And I'm wondering in Washington how many folks are truly persuaded by the warning which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already provided. 스투드먼 국장은 그러면서 적성국의 특정 행동에 대한 사전 경보 이상으로 그에 따른 행동의 시기 선택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을 예로 들면서 90일 전에 사전 경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실전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췄는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핵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 간 통합 억지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일본의 핵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와 핵무기 근절에 관한 국제회의 퍼그워시 등이 최근 공동 주최한 북핵 위협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대응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스즈키 타츠지로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 부소장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핵 보유 포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자체적인 핵 보유와 핵 대응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스바시대 교수도 북한과 중국의 핵 능력 강화는 영내 안보 위협을 키운다면서 다만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 핵 경쟁 야기 등 영내 안보에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핵 확장 억지력 강화나 영내 동맹 간 통합 억지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의 해묵은 갈등 해결이 안보 전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 폐쇄와 외국인들에 대한 지나친 방역 강화로 북한 내에서 외교와 구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평양에 영국 대사관 설립을 주도했던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대리는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이 외부 세계에 북한 내 정보와 접촉의 원천이 되어왔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외교 인력을 교체할 수 없고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해 대사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어 전 대사 대리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럽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과정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이나 영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어 전 대사 대리는 내년 초 한국 주재 영국 대사로 새롭게 부임하는 콜린 크룩스 주북 영국 대사에 대해서는 언어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진정한 한반도 전문가라면서 북한 대사직을 훌륭히 수행한 만큼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